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부의 총이하우스입니다. 저는 지금 산에 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래 관측하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회복 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려 산에 와 있어요. 여러 가지 둘러보고 왔습니다. 지금 차 안에서 제가 있는 전방을 보여드립니다. 그 의뢰인들이 2026년 신년 운세 미래 관측에 대해서 신청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김 여사님에 대한 미래 관측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계속 관측해 왔어요. 오늘 산에서 마무리가 돼가지고 정리를 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화면은 별 의미는 없어요. 제가 제 얼굴을 보이면서 말하는 건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컴퓨터에 앉아서 뭔가를 설명해서 한다는 것도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현재 제가 와 있는 곳을 여러분에게 켜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핸드폰 뚜껑을 닫아놓고 오디오만 들어도 제가 전달하는 이야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이분 그 신청하신 의뢰인의 이름과 그리고 사는 지역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분이 그 사회적인 어떤 공인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별로 필요성은 못 느낀다, 이렇게 생각해요. 김 여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김 여사님, 이분의 그 미래 타임라인 관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전적인 관점은 2026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고요. 그리고 2027년, 2028년 여기까지 타임라인을 관측해 봤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 하면은 제 관측자의 시선을 봤을 때 이 김 여사님의 삶은 상승형, 하락형 인생도 아니다. 갑작스런 상승과 갑작스런 하락의 인생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타임라인의 관측 선입니다. 이분의 그 핵심 구조는요, 분명해요. 무너진 뒤에도 삶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오케이? 큰 상실 이후에도 삶을 붙잡았고요. 타인을 돌보는 일을 계속 선택해왔다. 고통을 공격성으로 바꾸지 않았고요. 이런 사람의 인생은 젊었을 때보다도 시간이 갈수록 편안해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의 과거를 본다 하면은 상처를 입고 멍이 들었어요. 그러한 상실 이후에도 자신의 삶을 붙잡아 갖고 타인을 돌보는 일을 놓지 않고 계속 선택해 왔습니다. 타인을 돌보는 일, 그리고 타인의 미모를 가꾸는 일에 봉사를 해왔다. 이럼으로써 그분이 공격형으로 바뀌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참고 견뎌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그 보상 가치가 미래에서 나타난다고 저는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해석이 돼요. 이번에 타임라인의 구조는 이러한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얻을까라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더 이상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로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번에 타임라인은 더 이상 나를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나를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 됐다고 봅니다. 자, 그럼 올해 2026년 상반기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반기의 흐름의 그 키워드는요, 정렬, 회복, 안정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몸과 마음의 리듬이 다시 맞추는 구간입니다. 큰 변화보다 생활의 안정이 우선되고요. 이런 익숙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를 확장시킬 필요는 없어요. 자신이 익숙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해온 범위 내에서 익숙한 것들, 이 범위 내에서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필요를 줄이면 운이 따라와요. 오케이? 뭘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뭘 투자해서 뭘 만들어내려 큰 확장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한다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막 필요를 이렇게 줘가면서 어떤 책임을 무릅쓰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좋지 않아요. 필요를 줄이면 운이 따라온다. 이분의 운이 따라와요. 이분에게 운은
이렇게 과도하게 일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지금까지 일해왔던 것처럼 능숙한 패턴으로 꾸준히 간다 하면은 운이 따라온다. 오케이? 느슨해져라. 그냥 순응해져라. 이런 말씀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이분의 그 타임라인에서 발견된 그런 패턴 구조입니다. 이제는 그 무리한 책임을 내려놓을수록 편안해진다 이거예요. 편안해진다. 책임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은 편안해집니다. 이 시기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사람이 맞추는 시간입니다. 삶의 속도를 나의 그 타임에 그냥 맞추세요. 예를 들어서 5시간, 6시간 일하고 3시간 쉬고 몇 시간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밤새 일한다든지 새벽부터 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은 없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상반기 흐름이고요. 하반기를 본다 하면은 올해 하반기 이때는 사람과의 관계가 한결 편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굳이 설명해주도 안 하는 그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있어요. 직업에 대한 그 자부심이 회복되는 타임입니다. 오케이? 누군가에게는 그 존재 가치가 위로가 되는 위치가 돼요. 자신의 존재 가치, 존재 자체에서 이루는 그 어떤 가치성 이런 것이 뭐랄까 그 위로가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어떤 그 수고에 대한 그 위로가 나타나요. 이 시기부터는 그 버티는 느낌에서 살아가는 느낌으로 바뀌게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버텨왔어요. 이겨냈습니다. 긍정적으로 살아왔고 웃음으로 버텨왔어요. 이분의 웃음은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에요. 버티기 위해서 웃었습니다. 이제는 살아가는 데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제 웃음이 나타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2026년 하반기에 그렇게 이제 드러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됐죠? 2026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한 패턴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7년 내년이죠. 내년에 대한 관측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이분의 관측에 대한 그 키워드는 확장한다. 역할을 확장시킨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가지는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는 줄고 의미는 커진다. 오케이? 경험을 나누거나 돕는 역할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소득은 이렇게 급격하지는 않지만 지속형이 좋아집니다. 갑자기 떼돈을 벌어서 어떠한 인생의 구조가 바뀌는 타입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꾸준함이 이루어진다. 그 지속형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타입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거나 돕는 역할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지금까지 한평생 해왔던 일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 나누어지고 이것이 자기가 그 취미로 이렇게 그 활동하는데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그런 패턴이 생긴다. 그런 구조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이겁니다. 제가 그 이분에게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창을 했었대요. 창을 소리 했었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그 타임라인의 구조가 나타나는 것들이 자신의 어떤 그 남을 위하여 돕는 거 이러한 것들도 여기에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보여요. 그런 것이 이분이 그 직업이 그 간호사란 말이에요. 남을 돕는 일이에요. 돕는 일입니다.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굳이 말한다 하면은 주인은 의사요, 간호사는 간호의 업이다. 남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러한 일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간호의 일 이것도 그렇고요. 또 창을 하는 것도 남을 위하여 이렇게 그 상대방을 위하여 무대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도 남을 위한 어떤 행복의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 미용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타 등등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남으로써 이렇게 운이 따르고 그리고 이제 소득은 급격히 불어나지 않지만은 지속형으로 수입이 생기고 이거 생활에 어떤 그 윤택함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타임이 온다. 이렇게 풀어서 말한다면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관계 소문은 없이, 소문은 없이, 인과관계가 중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7년도 이때는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가, 중요한 시기가 되는 해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할까? 뭘 할까? 이거보다도 어떤 사람으로 남에게 기억이 되나,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그때 아마 기억이 되는 그런 타임이 될 거예요. 잘 보세요. 여사님의 나이와 지금 생활 환경과 그리고 내년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내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지, 그리고 의미가 있는 해로 기억이 될지, 그리고 나의 역할이 확장돼서 정말 내 인생에 의미가 되는 그러한 그 해가 될지 잘 보세요. 저는 이러한 타임라인에 이러한 그 이미지와 그런 파장과 그리고 관점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2028년도 한번 관측해 보겠습니다. 2028년도의 키워드는 정착, 평온, 자기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생활 패턴이 그 안정적으로 굳어지고 큰 변화 욕구가 감소된다. 오케이? 자기 자신을 존중할수록 만족도가 상승해요. 2026년도에 뭐라 하겠어요? 무리하지 말라겠죠? 그냥 순응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순응해 나간다면은 운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2027년도에는 의미가 생긴다. 그러니까 운이 1년이 지나서 의미가 되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정착과 평온과 자기 중심의 해가 된다. 저는 28년도에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생활 패턴이 안정적으로 굳어지고요. 그리고 큰 변화 욕구가 감소되고 자기 시간을 존중할수록 만족도가 상승한다. 이제는 자기 시간을 존중해 줄 타임이 그때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때 삶의 만족도가 상승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삶의 만족도가 떡상된다. 떡상된다. 2028년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할게요. 운이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여사님은 무리하면 안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순응하고 내가 주어지는 시간 내에서 순응해서 헐렁헐렁하게 잘 해 나가신다고 하면은 행운이 있는 일들이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관계해 나간다고 하면은 2027년도에는 의미가 있는 해다. 이것을 확장시킬 수가 있다. 이것이고 2028년도에는 정착과 평온, 자기 중심적인 삶이 나타난다. 자기 시간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그 상승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리하지 않으면 운이 흐르고요. 건강과 수면, 리듬의 관계가 그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이겁니다. 건강을 지키고요. 수면을 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건강과 수면을 건강과 수면의 리듬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 건강. 그리고 수면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푹 자야 됩니다. 저는 건강이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건강에 대한 거, 체력 이런 것이 건강한 체질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면에 대한 질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리듬의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운도 땁니다. 오케이? 그런 관리가 삶의 질을 좌우하니까요. 이런 것을 잘 여사님이 컨트롤 해 나가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보고 있어요. 따라서 2028년도 본다 하면은요, 편안함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사님의 그 미래는 더 강해지는 방향성이 아니다. 더 부드러워지고, 더 안정되고, 더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방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사님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견뎠어요.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멍든 부분을 안고 상처를 입고도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남을 타인을 돌보는 일을 해왔습니다. 긍정으로 이겨냈어요. 웃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충분히 견뎌왔어요. 이제는 편안해질 자격이 있는 흐름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어떻게 하라겠어요? 어떻게 하라겠어요? 다시 말씀드려 세 번째 기회예요. 운이 따르기 위해서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무리하지 마세요. 편안해져야. 사람들이 그래요.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래요. 그러면은 큰 성공이 된다 그러는데요.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라. 이렇게 뭐 그냥 끝까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운이 따른다는 보장은 없어요. 사람이요. 느슨해지고 그냥 놔둬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사님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무리하지 말고 순응하면서 견뎌내면은 의미 있는 시간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그 말씀 드려요. 운도 그때 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사님의 남은 시간은 증명이 아니라 조용한 회복으로 채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분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을 봐왔지만 이분의 특이점이 딱 한 가지 들어옵니다. 한 번 무너졌는데 성격이 망가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한 번 그 상실을 하거나 공격적이 되거나 이러한 세상과 거리를 두거나 스스로 자기의 그 마음을 닫아버려요. 어떠한 멍이 들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웃음을 유지했고 그리고 사람을 돌보는 일을 놓지 않았다. 삶에 대한 태도를 잃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탈선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타락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쉽게 휩싸이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한 생존 구조력이 안에 있다 이겁니다. 긍정하지만은 긍정이 단순한 긍정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생존 구조형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 여사님의 미래는 사건보다 역할이 변하고 찾아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2027년도 있죠. 내년에 나타나는 본질은 갑작스러운 행운이나 극적인 사건이 아니다.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종류의 변화일 것입니다. 내년에는 2017년도에는 처음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의미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삶의 의미가 찾아올 거예요. 이것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사님의 미래에 그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나타난다.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조금 젊은 사람, 그러니까 여사님 또래나 후배 정도 되는 사람, 동생 정도 되는 사람의 같은 직업군이나 돌봄, 의료, 상담이나 교육 계열이 있죠. 이쪽에 분야에 여러분 그 여사님과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고 신뢰성 인물이다. 신뢰형 인물이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그분이 여사님의 사적인 거를 묻거나 관심을 갖지는 않아요. 대신 그 여사님의 태도와 순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이분이 그 부탁이나 요청이나 권유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들. 여사님을 이해하고 여사님의 마음을 꿰뚫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고 봐요.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뭐 해보실래요? 이거 어때요? 이렇게 할 때요. 여사님이 더 이상 이 겸손 이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겸손해질 때가 있고 사람이 적극적일 때가 있어요. 무엇을 시킨다 하면은 못해요. 제가 뭐 그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잘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럼 제가 그거 해볼게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계를 갖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왜 2027년도에 이런 일이 생기나? 이유는 명백해요. 이분은 그 여사님은 상처를 소비하지 않았어요. 불행을 공격적으로 바꾸지 않았고 타락하지 않았고 시간을 조용히 견뎌왔습니다.
자신의 상처의 시간을 견뎌왔고 그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7년도에 의미 있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아까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운이 따르는 시기가 올 거예요. 운이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겠어요? 아까 무리하지 마라. 응? 노력하지 마라. 열심히 뭔가 하려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마라. 오케이? 이 말씀 드려요. 내가 지금 이거 꾸준히 해봤는데 다른 거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패턴을 의도적으로 바꾸지 말라 이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운이 따는데 이거 요번에 진짜 좋은 기회다. 이걸 왜 하나냐 뭐 해가지고 와 대박 이것만 하면 되겠다 뭐 이런 거에 눈 멀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사님의 내부적인 변화를 말해볼게요. 내부적인 변화. 나도 쓸모있는 사람이었거라는 것이 인식이 될 때가 왔어요. 상실이 처음으로 과거형이 돼버립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자신을 연약한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여사님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 내부적인 변화를 봤을 때는 나는 더 이상 연약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진보형이다. 나는 안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사님의 외부적인 변화를 본다 하면요.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관계의 질. 어떤 관계의 질? 지금까지 관계의 질은 패턴이 똑같았어요. 그 사람이고 맨날 직장에서 그 사람, 어디에서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관계의 질은 이제 조금씩은 바뀐다 이겁니다. 말에 힘이 생기고요. 주변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잘 보세요. 전바가 얘기하는 거 잘 보세요. 제가 이분을 위해서 20일 정도 이상을 관측해 왔습니다. 산에도 가고 멀리 보고 밥을 먹을 때도 목욕할 때도 항상 목욕할 때도 차가운 물로 해요. 저는 더운 물로 물론 시작을 하지만은 이렇게 마지막은 차가운 물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깨우쳐요. 더운 물, 차가운 물, 더운 물, 차가운 물 이렇게 하면서 깨우쳐요. 그리고 산에 가서 멀리 바라보면서 간직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떠오르는 그런 패턴의 구조가 나타나요. 그걸 여러분들의 우리 여사님 생각하면서 타임라인을 관측해온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여사님은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조용히 자기 중심이 되는 사람으로 인식될 타임이 왔다. 이겁니다. 능력자의 관측을 할 때, 능력자로서 관측을 할 때 이분에게 2027년도에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해가 아니다. 자신이 이미 충분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해가 될 거예요.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 사건이 왔을 때,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접했을 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 자격이 있겠어요? 제가 뭘 안다고요? 이렇게 겸손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흐름대로 그러면은 이 흐름이 지연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예 그래요? 나 그거 좋아하는데요. 해볼게요. 그거 너무 좋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못하고 새로운 일이고 모험적인 일이면은 문 닫아버리세요. 그쪽은 제 분야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닫아버리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봤을 때, 여사님 봤을 때 여러분의 여사님의 분야이고 여사님이 좋아하는 일이고 이었을 때는 받아들이고 한다 하면은 의미 있는 해가 충분히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 했어요. 벌써 23분입니다. 많은 이야기 했어요.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나눠서 또 여사님이 또 저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그러면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앞으로의 그 3년간의 타임라인의 구조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 여사님의 그 예명도 제가 지어드렸어요. 지어드렸습니다. 시냇물처럼 줄줄줄 흐르라고. 그래서 도시에서 사세요. 도시에서. 그래서 예명을 시내라고 지었습니다. 시간 안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탈선하지 않고 자기 시간을 견뎌왔어요. 자기 시간 안에서 충분히 의미를 갖고 확장하지 않아야 자기 시간 안에서 있어야 이분은 운이 따라요. 의미가 있는 시간이 온다 이겁니다. 예명이 시내예요. 참 적합하다 보고 있습니다.
시냇물처럼 줄줄 마르지 않고 굽이굽이 순응하면서 견뎌오면서 가는 거예요. 대하 드라마처럼 커다란 강물처럼 바다처럼 모진 태풍 이렇게 막아내는 방파제처럼 이것이 아닙니다. 시내입니다. 시내. 맑은 시내가의 시냇물 흐르는 거예요. 순응하고 이러한 자기 시간을 견뎌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봐요. 저는 2026년, 2027년, 2028년까지 바라본 것이 2026년들은 명백해요. 그렇죠?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7년과 8년은 1년간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가면 갈수록 흠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2027년도에 또 저에게 물어본다 하면은 그때의 또 정확성을 제가 말해줄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은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나 어떤 변화가 있으면은 말하세요. 정보가 예측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야외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예측하는 현장에서 여러분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제가 화면 끝났으니까요. 제가 그 환경 보여드릴게요. 제가 있는 곳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여기 그 소나무가 있고 저기 보이는 곳이 그 호수예요. 호수. 청풍호라고 합니다. 저기부터는 이제 그 미륵보살 그 뷰가 있는 산이에요. 금수산입니다. 멋져요. 가끔씩 옵니다. 저는 이거 끝나고 또 저기 전망대에 가서 신호 교신하고 또 올 겁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김 여사님의 미륵 간직에 대해서 영상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